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다음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는 그 사회화, 그다음에 자아실현, 그리고 교육받은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단원 3 전인교육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3단원인 전인교육의 원리와 방법에서 봐야 될 학습 목표하고 핵심 용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는 지식교육을 하는 이유, 주지교육과 인성교육의 관계를 탐구한다. 전인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통해 삶 속에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의지와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결국 핵심 용어가 나오죠. 지식교육이 도대체 무엇인지, 주지교육은 무엇인가, 인성교육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전인교육, 그리고 지덕체, 그리고 성장, 그리고 자아실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생각열계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생각열계 부분에 보면은 여기 인지적 영역, 그 다음에 정의적 영역, 그 다음에 심동적 영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인지적 영역은 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의적 영역은 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동적 영역은 체가 되는 거예요. 체. 결국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교육에 있어서는 지덕체의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말하고 되고 조화로운 그런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덕체가 갖추어진 사람을 전인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 전인은 온전한 사람,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인지적 영역부터 보면은 정신 능력에 해당하는 모든 지적 행동 특성을 포함하여 주로 지육과 관련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영역이죠. 뭐 수능이라든가 내신이라든가 뭐 각종 시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이 지식과 관련된 인지적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정의적 영역인데요. 정서와 감정을 밑바탕으로 형성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한 주로 덕육과 관련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와 감정. 자, 이거를 학교에서 어떤 부분으로 이게 만들어져 가고 있을까요? 정의적 영역은 바로 창치활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창치활동과 인성교육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이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정의적 영역인 덕육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인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간이죠. 이 체육 시간. 바로 신체 능력에 관한 인간 행동을 포함하여 주로 체육과 관련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건강 체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똘똘해도 몸이 바탕이 안 되면 체력이 바탕이 안 되면은 힘들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인지적 영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서로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 서로가 영향을 미쳐서 요봉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 가지가 함께하는 이 교집합 부분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전인교육의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오른쪽 그 세모 한번 볼까요? 자, 지식, 그 다음에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보통 그 학습의 단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사고력의 단계를 얘기하는데 먼저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되겠죠. 수업이라든가 또는 독서라든가 뭘 등록해서 먼저 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지식을 각각의 개인이 갖고 있는 지적 능력으로서 이해를 해야 되죠. 그 이해란 것을 적용을 합니다. 삶에다 적용을 하게 되죠. 적용을 하면서 이게 제대로 됐는가 비판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아가서 이거를 어떻게 다른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볼까 창의력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사실 학교 수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은 여기까지 이제 수업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수업이 되겠죠. 수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험이 되겠죠. 시험.
글자가 마우스 쓰다 보니까 완전 개판이네요. 시험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분석하고 적용 여기까지는 내신이나 수능 시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학교에서 평가하는 것 중에 수행평가 부분에 이 부분이 들어가죠. 요거는 수행평가 부분. 그다음에 대입시험에서는 요거를 평가하는 유일한 시험이 사실 논술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논술 하나. 그러니까 사실 이 사고력 발전의 이 과정에선 모든 평가가 다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또 단계적으로 본다면은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본다. 시험을 보는데 학교의 수능이나 내신은 요 상황에 들어가고 대학별 고사인 논술 같은 경우는 이 가장 상위권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이 시험 얘기를 계속 했는데 결국 그 지식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교과서 43쪽입니다. 자, 지식 교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개인적 측면인데요. 이 개인적 측면에선 이 지식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이냐? 바로 자신의 삶과 사회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통찰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식교육을 통해 가지고 현재 주어져 있는 것을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통찰력을 키워주고자 하는 것이죠. 자신과 삶과 사회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근데 이때 배경지식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연상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연상. 어떤 하나의 지식을 배울 때 그 지식과 관련된 또 다른 지식이 비슷한 점이 있으면 그 비슷한 지식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서로 박수를 쳐주면서 큰 소리가 나는 것처럼 연상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게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게임에 대해서 어떤 게임에 대해서 잘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거와 유사한 또 다른 게임을 굉장히 잘하죠. 왜냐하면 그 전 게임을 통해 가지고 배경 지식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임을 하더라도 별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와우를 했던 애들은 롤을 참 잘하죠, 사실. 그 전반적인 틀이 비슷하거든요. 결국 이 배경 지식이라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해 줄 수 있게 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게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억하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비약적으로 지식이 누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억하는 정보, 이 배경 지식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뭐예요? 독서입니다, 독서. 그래서 독서가 그렇게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지식의 양이 이제 많아졌어요. 결국 인간이 높은 수준의 인지를 필요할 때는 이 배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이때 사실적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인지 과정, 안에 있어서의 그 과정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자, 그러면 다음은 사회적 측면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개인적 측면에서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얘기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보 지식을 얻는 것은 그 인지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고요. 그거를 어떻게 적용을 해 나가느냐. 그거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삼각형인데 이건 나중에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회적 측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측면에서 지식교육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를 유지하고 존속하며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한다. 바로 사회화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바로 문화전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문화전수인데 그 역할을 가장 많이 담당하는 현대의 교육기관이 바로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지식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학교의 지식교육이 바로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때 문제는 답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답습이라면 말이 뭐죠? 그냥 따라서 걷는다. 습관적으로 따라간다. 습관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사고하고 사회가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사회하라는 겁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지식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달달달 과거의 지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과거에 왜 성공을 했는지, 왜 실패를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원인을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원래 있었던 것처럼 그대로 살아간다면 사회는 발전이 없겠죠. 그렇게 예전 것만 그대로 답습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흔히 수구 세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구는 사회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수와는 다르죠. 보수는 사회의 유지,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합니다. 하지만 수구는 사회가 뒤로 가게, 후퇴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수구입니다. 그러니까 수구는 여러분들이 결코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수구 쪽으로는. 보수나 아니면 더 나아가는, 앞으로 더 나아가는 진보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이제 교육적 측면입니다. 자, 교육적 측면은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아는 것은 이제 많아질 것입니다. 독서라든가 수업을 통해서 아는 것, 지식은 많아지는데 그것이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굳이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계속 왼쪽에 나오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다. 그러니까 지식을 행하는 것을 구슬을 깨워 보배로 만드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슬을 만든다라는 건데 구슬이 서말이 있다는 것은 지식이 나열되어 있다는 것. 이때 꿰는 것이 바로 뭔가요? 행동입니다. 행동. 그래서 단편적인 지식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요 잘못된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현실과 괴리된 단편적 지식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괴리란 말이 뭐죠? 괴리? 영어로 하면 갭이에요. 갭. 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떨어져 있는. 서로 분리가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천할 수 없는 지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미래 교육은 그러면 안 됩니다. 미래 여러분들 지식은 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삶과 연계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죽는 그날까지 배움에 대해 끊임없는 욕구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영원히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사회에서는 학습자는 바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그러한 학습자는 이제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학습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43쪽에 있던 세모 한번 봤었죠? 지식과 지혜의 중요성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지식과 지혜의 중요성의 각 요소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왼쪽에 이 페이지를 보면은 이 부분이 나오고 보세요. 이 부분. 자, 운전에 대한 용어, 규칙, 운전 전반에 대한 정보, 운전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 정보는 지식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정보를 통해서 지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식이. 근데 이 지식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실제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라든가 현실에 적용을 하는 거, 바로 실제 운전을 하는 거, 요건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저와 젓가락 식사를 할 때, 그 다음에 걸어갈 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되고 있죠. 이 자동적으로 됐다는 것은 몸에 이미 습득이 된 지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학생들 보면은 신발을 볼 때 신발에 바깥쪽이 무지하게 달아져 있는 애라든가 또 안쪽이 엄청 달아져 있는 학생들 보일 거예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걸음걸이 자체가 이미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죠. 애초에 처음에 그 지식을 제대로 받았으면, 걷는 거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받았으면은 그러한 잘못된 걸음걸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네요.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지혜로 연결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올바른 지혜를 갖고자 한다면 지식을 제대로 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지혜의 바탕은 사실은 지식입니다.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그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삶에 적용을 할 때 지혜가 나온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이 지식교육에 대한 다양한 입장입니다. 먼저 전통적 관점인데 항존주의라고 불리는 관점이에요. 이 항존주의는 여기 나온 것처럼 시공을 초월하여 항구적으로 불변한 진리가 존해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자, 불변하는 진리가 존재함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 말은 뭐냐면 진리가 변함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변화는 미래의 변화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죠. 불확실한 겁니다. 근데 그 항존주의에서는 그 불확실한 자체를 부정합니다. 결국 문제 해결이 나왔을 때 그 탐색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항존주의는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항존주의는 또 지식에 대한 전통적 관점이기 때문에 함부로 저기를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1 더하기 1은 2이다 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공전한다. 불변의 진리다 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물론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다만 사회가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 태양은 또 어디를 중심으로 공전을 하죠? 은하계 중심으로 공전을 하죠. 그러면은 실제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지 아니면 태양이 가는 것을 방향해서 태양을 앞섰다가 다시 뒤로 쳐졌다가 앞섰다가 뒤로 쳐졌다가 그러니까 스프링을 쭉 펼쳐놓은 모양처럼 사실은 지구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태양을 주변을 도는 것도 맞지만은 우리는 은하계 주위를 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한다. 마찬가지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또 돌게 되면은 달의 그 이동하는 경로는 지구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통적 관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상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 달의 공전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하지만 지구 공전의 중심은 태양이죠. 그러면 이 달을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할 때 바로 그 움직이는 선은 또 달라지게 되죠. 그런 것 때문에 이 전통적 관점인 항존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대안적 목적입니다. 대안적. 바로 항존주의가 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바로 이 지식이라는 것이 다원적이고 상대적이며 특수한 상황에서만 유효할 수 있다라는 그 입장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 수요자, 학습자가 되겠죠. 학습자의 관심, 배경, 관점,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변의 진리라는 것은 이제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서만 유효하다. 이렇게 바뀐 것이 대안적 목적이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미래에서의 지식교육은 학교라는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수업을 듣고 있죠. 온라인 수업 사실 강제적으로 실시가 됐지만은 우리가 현재 수업하는 이 온라인 수업도 지금 미래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네르바 수업이라고 알고 있죠? 이 미네르바 학교. 그것이 이제 미래의 학교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가지고 이 미래 사회는 이 지식교육이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가 어떤 거에 대해 관심이 있는가. 예를 들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취미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식을 얻는 부분이 어디예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얻고 있죠. 심지어 어떤 학생은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 기타를 유튜브로 독학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게 다 가능합니다. 미래의 모습은 바로 이 지식교육은 이런 식으로 실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지식교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 지식교육과 이 미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사라진 직업과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10년 전과 10년 후에 사라질 직업과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 여기 나와 있네요. 이미 사라진 직업, 버스 안내양, 극장 간판 미술사, 수필 속기사. 버스 안내는 지금 버스 안내를 전산기기가 다 처리를 하죠. 여러분들 버스 요금 누가 내요? 카드 띡 되면 끝나잖아요. 극장 간판 미술사. 옛날 영화버스 사람이 그렸지만 지금은 컴퓨터가 다 디자이너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수필 속기사 지금은 녹음기가 합니다. 물론 국회에 속기사가 있긴 하지만은 녹음이 더 중요한 상황으로 밝혀지죠. 네, 번역가 파포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갔다 왔을 때 미국에 가서 파파고를 사용하니까 거의 뭐 번역가가 필요 없어요. 물론 즉각적인 대화는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그 사람도 기다려야 되고 나도 기다려야 돼요. 하지만은 점점 발전하고 있는 이 번역 웹을 사용하면은 훨씬 빠르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거라 보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은행 가봤죠? 은행에 지금 굉장히 ATM 기계가 많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패스트푸드점, 뭐 햄버거집이나 치킨집 같은 데 가면은 거기서도 키오스크가 많은 걸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콜센터 도우미도 옛날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뭐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오히려 자동 ARS 시스템이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 말고도 또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 이 한종수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직업, 이 교사라는 직업,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이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희망은 굉장히 많습니다. 희망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교사라는 직업은 티처라는 개념은 아마 갈수록 사라지지 않을까. 티처보다는 가이더 또는 카운셀러 이런 역할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이 직업의 변화는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식교육에 대해서 지금 이번 시간 수업을 다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주지교육과 인성교육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